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딸기우유 좋아하시나요? 편집 중에 갑자기 딸기우유가 땡겨서 편의점 가서 사왔어요. 맛있어? 맛있네요. 어? 근데 딸기우유? 딸기우유인지 지금 처음 알았네요. 왜 딸기를 2번 넣었을까? 그럼 저도 딸기 스타일로 해볼게요. 구독 눌러주세요.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내 나이 33살, 결혼한 지 이제 딱 1년. 신랑이 너무 좋은데 신랑을 너무 사랑하는데 개만도 못한 시엄마 때문에 못 견디겠다. 몇 달 전. 주말에 뭐 먹으러 갈까? 좋지. 설마 이번에도? 응, 돈가스. 알았어. 돈가스 먹자. 나는 돈가스 매니아다. 누가 뭐 먹자고 하면 무조건 돈가스. 어렸을 때 지독한 가난 때문에 콩나물과 김치만 먹고 자라서 고기에 대한 열망이 컸다. 삼겹살 가게도 없던 촌동네에 유일하게 고기 음식을 팔던 돈가스 가게. 친구들이 부러웠다. 돈 많은, 아니, 돈가스가 돈 많아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던가? 그만큼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다. 덕분에 나는 무말랭이 마냥 빼빼 말랐었다. 나는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닌데 못 먹어서 살이 안 찌는 건데 20대가 되고 돈을 벌기 시작할 무렵부터 돈가스에 한이 맺혀 있던 탓인지 나는 돈이 생기면 돈가스만 먹었다. 아니 사실 돈가스만 먹지는 않는다. 치킨가스랑 생선가스도 먹는다. 돈가스, 치킨가스, 생선가스 비중은 8대 1대1. 돈가스가 압도적이긴 하다. 내가 꼭 돈 많이 모아서 저 돈가스 가게 인수한다 라는 마음으로 저축은 알뜰히 했다. 그깟 돈가스가 뭐냐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봐라. 친구들끼리 돈가스 먹으러 가는 거 구경만 하고 집에 와서 콩나물에 밥 비벼 먹는 내 모습을. 지금도 전보다는 많이 줄였지만 하루에 한 끼 이상은 꼭 돈가스를 먹는다. 미니 돈가스라도.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랑과 나는 정말 행복했다. 항상 나에게 맞춰주는 신랑. 신랑은 사실 돈가스집 사장이었다. 내가 솔로였을 때 주말만 되면 돈가스 맛집 탐방을 한참 했었는데 그 가게 주인이었다. 지금은 정리하고 초밥집 운영 중이다. 여기도 자리를 잘 못 잡은 탓인지 아니면 요즘 시국이 그런 건지 장사가 잘 안 된다. 주변에 회사 건물들만 있어서 평일 장사밖에 안 된다. 덕분에 주말에 같이 돈가스 데이트를 마음껏 할 수 있다. 기름 냄새만 맡아도 돈가스는 질린다는 남편. 그런 남편이 날 위해서 돈가스를 같이 먹어준다. 이런 사람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 지금도 정말 사랑한다. 몇 달 전 그날, 그 돈가스를 먹던 날 남편이 내게 말을 한다. 나 할 말 있어. 뭔데 뜸을 들여? 말해봐. 우리 엄마 말이야. 아무래도 모셔야 할 것 같아. 잉? 왜 갑자기? 주인이 방 빼라 그랬대. 방 빼서 다른 곳으로 가시면 되잖아. 월세를 못 내서 보증금을 다 깎였대. 그리 부족하지 않게 보내드렸는데 나도 왜 월세를 못 내신 건지는 모르겠어. 엄마 돈 조금은 있는 줄 알았거든 나도. 별론데?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다른 방법 찾아볼게. 괜히 말 꺼내서 미안. 뻥인데? 어머니 모셔와 같이 살자. 신혼이라 그리 편하지는 않겠지만 어쩔 수 없지 뭐. 고마워 자기. 사랑해. 나도 사랑해. 구독자님들도 사랑해요. 어쨌든 그렇게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셨다. 처음에는 몰랐다. 시어머니는 지극히 평범한 전형적인 시어머니였다. 이따 빨래 좀 해라. 빨래가 많이 쌓여있다. 네 어머님. 밥 먹고 설거지 좀 바로 해. 냄새 나잖니. 네 어머님. 반찬을 먹었으면 냉장고에 바로바로 넣어야지. 김치가 다 익어버리잖니. 네 어머님. 이 정도 잔소리쯤이야. 뭐 예상은 했었으니까 괜찮다. 근데 시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천사가 따로 없다. 방구야, 콩나물 맛있지? 새아가가 콩나물 정말 잘 무치네. 맞아 엄마. 콩나물은 방순이가 짱이야. 방구 결혼 잘했다 정말. 왜? 냉장고며 서랍이며 어쩜 이렇게 정리를 잘할까 몰라. 맞아 엄마. 나 결혼 잘한 것 같아. 처음에는 못 느꼈는데 살다 보니 점점 느껴지더라.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시어머니의 다른 행동이. 살다 보니 점점 더 심해졌다. 그리고 유독 밥을 먹을 때면 더 심했다. 슬슬 밥이나 차려라. 네 어머님. 또 돈가스냐? 안 질려? 네 어머님. 저는 돈가스가 제일 좋아요. 으이구 그놈의 돈가스.
그러고 며칠 뒤에 혼자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더니 밥 먹냐? 네, 식사하셨어요? 차려드릴까요? 됐다. 근데 또 돈가스냐? 아니요, 생선가스예요. 그놈의 가스를 왜 이렇게 좋아해? 에휴, 기름 냄새. 환풍기나 좀 틀어. 그리고 문제의 그날. 밥 차려라. 밥 먹자. 네, 어머니. 오늘은 돈가스 튀기지 마라. 냄새 맡기도 싫다. 어머니의 말을 들을까 했지만 집에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라고는 돈가스밖에 없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먹을 게 없어서요. 오늘은 그냥 먹을게요. 야, 너는 내 말이 말 같지도 않아? 내가 돈가스 튀기지 말랬지? 방구가 그놈의 돈가스 때문에 지금 힘들게 사는 거야. 나는 돈가스 저거 꼴도 보기 싫어. 나는 안 먹을란다. 라면서 방으로 들어가는 시어머니. 돈가스 맛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돈가스 한 점을 집어드는 순간 달려와서 밥상을 뒤집는 시어머니. 돈가스 못 먹은 귀신이 붙었나? 너는 내가 시어머니로 안 보이니? 시어머니가 밥을 안 먹는다는데 걱정은 못할 망정. 뭐? 돈가스 맛있는데? 눈치가 없는 거야? 개념이 없는 거야? 방구는 어디서 이런 못난 년을 데리고 왔어? 짜증나 죽겠네 정말. 라고 주저리 떠드는 시어머니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엎은 밥상에 있던 소스가 내 귀 속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나는 내 인내심을 참지 못하고 냉장고에서 돈가스 소스를 꺼내 시어머니 얼굴에 부어버렸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당신이 뭔데 밥상을 뒤집어 엎어? 돈가스가 싫으면 반찬을 만들던가 사오던가 만드는 걸 도와주던가 밥 차릴 때는 소파에 누워서 TV만 쳐보고는 이래라 저래라야. 반찬값이라도 줘봤어? 내가 반찬을 못 차려줬어? 여기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 천지야. 호박볶음, 콩나물무침, 오이소박이, 배추겉절이, 무생채, 감자조림. 누가 보면 한식 뷔페인 줄 알아. 지금까지 살면서 그 누구도 나한테 터치한 적 없어. 누가 손 찍어만 적도 없고 욕 들은 적도 없어. 근데 왜 당신이 난리야? 내가 며느리 노릇을 못한 것도 아니고. 방순아, 엄마. 그 순간 들어온 남편. 뭐야 이게 엄마한테? 왜 그래 갑자기? 남편의 말을 뒤로 한 채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다. 몇 시간 뒤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왜 그랬어? 엄마가 밥상 엎은 건 잘못인데 너가 하는 행동은 조금 아니잖아. 어머니 이상해. 당신이 몰라서 그래. 당신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완전 달라.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뭐야 어른한테. 모르겠다 나도. 솔직히 지금은 후회를 한다. 시어머니에게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지. 아마 다시 보기는 서로 힘들 것 같다. 죄송스러운 마음이 조금 들기도 하지만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시어머니도 너무하신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원래 요리에 흥미가 없다. 돈가스 튀기는 거 빼고는. 그래도 시어머니랑 잘 지내보려고 요리학원도 등록해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거리도 만들어보고 했었는데 남편도 나에게 한없이 다정한 사람인데 남편에게도 미안하다. 시어머니에게도 미안하고 아마 이대로 이혼을 하게 될 것 같다.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데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나도 모르겠다. 댓글입니다. 할 만큼 하셨어요. 속이 시원하네요. 밥 먹을 때는 정말 개도 안 건드리는데 밥상 엎은 건 너무하네요. 반찬 가짓수 보고 깜짝 놀랐네. 저렇게 차렸는데 그깟 돈가스 때문에 성질을 내나? 뭐 아들이 돈가스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라서 돈가스를 워낙 싫어했나봐요. 결혼은 정말 남편과 아내 둘만 사랑한다고 잘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격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도 많지만 여러 가정 환경들 때문에도 이혼 많이 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딱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별 방법이 없네요. 정말 돌이킬 수도 없고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신다고 해도 언제 또 돌변할지 모르고 성격상 사과는 절대 안 하겠지만요. 쓰니가 한 행동은 사이다였긴 하지만 반성은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남자인 제가 이곳에 글을 쓰는 이유는 예전에도 글 쓴 적이 있어 그때 받은 조언들과 응원에 감사해 후기를 올립니다. 와이프와 저는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하게 되었고 양가 집안에서 도움받을 형편도 안 됐습니다. 저희 집에선 돈 모을 때까지 애봐 주실 테니 집에 들어와 살라는 거 와이프가 곧 죽어도 합가는 싫다고 해서 주택 투룸에서 월세살이 시작했습니다. 임신 후 와이프는 출퇴근 때 서서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잠이 많아져 일에 집중도 못하고 정신이 산만해져 상사에게 갈굼을 많이 당하고 눈치가 보여 힘들다며 사직하였습니다. 그 뒤로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잔업특근을 많이 했습니다. 곧 아이도 태어날 거고 하니 젊을 때 체력이라도 될 때 많이 벌자 이주의였던 것 같네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운 좋게 신축된 LH 아파트 25평에 당첨되고 그때까지도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낡은 빌라 투룸에 살다 비록 임대 아파트였지만 그때는 날아갈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슬슬 아이 태어날 시기가 다가오니 정말 돈 들어갈 곳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출산비며 조리원비, 아이 용품 등등. 임신한 와이프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돈 생각에 옆에 많이 못 있어주고 미친 듯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출산 후부터 정말 헬이더군요. 육아를 도와주신다며 장모님 와서는 같이 사셨는데 돈도 돈이지만 방순이랑 애들도 생각을 해. 그러게 능력도 안 되면서 애는 뭐하러 만들었어? 라면서 끝이 없는 잔소리. 그리고 저희 형님께서 솔직히 능력이 되십니다. 뭐 저희 형님이 뭘 해줬네, 뭐 해준다 했네, 용돈을 얼마 받았네 등등의 비교까지요. 와이프에게 나 너무 힘들다고 장모님 가시라고 하니 아이가 너무 어려 힘드니 아이가 조금만 클 때까지 이해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 돌진하고 장모님은 가셨고 아이는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는 복직 생각도 없어 보였고 내가 좀 더 고생하면 되지 라는 생각했습니다. 7시 출근해서 7시 퇴근인데 잔업을 매일 2시간씩 해서 집에 오면 10시 가까이 됩니다. 그때까지도 와이프는 설거지도 안 하고 집은 난리 법석이고 애도 씻기지 않고 있습니다. 넌 애 어린이집 보내고 대체 하는 게 뭐냐? 다른 집들도 다 이래. 집이 좁아서 더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야. 라네요. 그래서 능력도 없는데 대출받아 50평짜리로 이사 갔습니다. 손목 아파서 청소하기가 힘들다. 라는 말에 로봇 청소기도 사주고 다이슨 청소기도 사줬습니다. 유선이라 힘들다. 라는 말에 무선 청소기도 사줬고 물 청소기도 2대나 있습니다. 내가 주말에 대청소할 테니 힘들면 쉬엄쉬엄 하고 우리 자는 방이랑 거실이랑 주방만 청소기 돌리고 눈에 띄게 더러운 데만 물티슈로 닦으라 하니 알았다네요. 와이프와는 각방 씁니다. 아이 때문에. 매일이 그 패턴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집에 들어와서 진짜 쉬고 싶은데 집은 난장판이고. 애 보느라 힘들다. 애 보는 집이 다 이렇지. 네가 애 보는데 도와주기라냐? 너는 애 잘 때 나가서 잘 때 들어오면서 다른 집 아빠들은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육아도 도와줘. 나는 남편 도움도 못 받고 혼자 독박 육아하는데 집 좀 어질러져 있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래? 그런 식이면 너는 뭐냐? 애 어린이집 가 있는 동안 대체 너는 하는 게 뭐야? 그렇게 다른 집 남편들이랑 비교하지 마. 그럼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네가 타임 알바라도 해주면 나도 다른 집 남편들처럼 일찍 들어와서 육아 도와줄 수 있어.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네요. 그러다 저희 아버지께서 보험이 안 되는 지병으로 쓰러지셔서 자식들끼리 한 집에서 300씩 병원비랑 수술비 내기로 했습니다. 와이프한테 말해서 300만 원만 달랬더니 돈이 어딨냐? 한 푼도 없어. 네가 얼마나 벌어다 준다고 그래? 매달 생활비도 모자르구만. 라면서 화를 내더군요. 저 솔직히 신혼 때부터 뼈 빠지게 일하면서 320씩 줬고 이사 후에는 400씩 줬습니다. 제가 집에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빵 쪼가리나 시리얼이나 과일 먹고 출근하고 점심도 저녁도 회사에서 다 먹습니다. 아이가 어려 어린이집이랑 공부방만 다니는데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고정지출비 대출비 월 100만 원, 아내랑 저 핸드폰 및 집 와이파이 TV 10만 원, 달마다 다르지만 전기세 및 공과금 20만 원 안팎, 아내랑 저 아이보험 실비 30만 원입니다. 저 담배도 술도 안 합니다. 제 용돈 교통비 포함 30만 원입니다. 200만 원가량이 남는데 그걸 다 남기라는 것도 아니고 대체 몇 년 동안 20-30만 원씩도 하나도 저금을 안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사 전에는 대출도 없었고요. 알고 보니 처가에는 알게 모르게 용돈도 많이 보내주고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저 모르게 대출까지 받아서 처가에 줬더군요. 당장 처가에 가서 대출 받은 거 받아오고 아버지 수술비 하기에 300만 원도 구해오랬더니 절대 그렇게 못한답니다. 진짜 여지껏 내가 뭐하고 산 건가 맥이 풀리고 이 여자한테 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그때부터 매일매일 싸웠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돈 관리 내가 할게. 장도 필요한 것도 내가 다 봐줄게. 너 믿고는 우리 가정 밑도 끝도 없어. 너 나가서 커피 사 먹고 하는 거 그것도 사치야. 난 회사에서 공짜 믹스커피 타 먹는데 넌 한 잔에 5-6천 원 하는 거 맨날 사 먹지. 집에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매일 너는 맛있는 거 시켜 먹지. 난 회사에서 한바식당 같은 데서 밥 먹어. 너 집에서 밥 해 먹어라. 그리고 네 대출비 절대 못 갚아주니까 처가에 가서 받아오든 네가 일해서 갚아. 절대 그렇게는 못해.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일을 하냐? 라며 오히려 따지더군요. 알바 천국 보여줬습니다. 식당에 주방 참모도 구하고 마트 캐셔도 구하고 일자리 차고 넘쳤어. 주방? 그런 거 못해. 마트? 싫어. 애는 어쩌고. 네가 돈 벌어오면 그 돈으로 등하원 도우미 고용하면 돼. 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달부터 제가 돈 관리했고 와이프 대출금 안 갚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울고불고 전화 왔더군요. 바로 처가에 전화해서 따님이 대출받아서 해드린 거다. 장모님 죄송하지만 갚아주십사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알겠다며 화내시곤 정말 갚아주셨더군요. 그 이후로 1년간을 지옥같이 보냈네요. 매일매일 싸움의 연속이었고 와이프랑 마주치기 싫어서 와이프 잘 때 나오고 와이프 자면 들어왔습니다. 통화도 서로 볼 일 있을 때만 했고요. 각자 서로의 집에도 전화조차 안 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와이프가 이혼이라는 초강수를 두더군요. 그러자 했습니다. 나도 너무 지옥 같고 지쳤다고 그만하자 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사느니 그냥 헤어지기로 했더니 애 양육비 얘기를 하더군요. 200씩은 줘. 뭐? 200? 애 내가 키울 테니까 네가 양육비 내놔. 나는 지금 놀고 있고 애는 엄마가 보는 거야. 애가 어린이집 가서 아침부터 있다 오는데 대체 무슨 양육비가 그렇게 나가냐? 내가 너까지 양육하냐? 집에서 노는 이혼한 전처한테 월 200씩 따박따박 갖다 바치게? 내가 호구냐? 다른 사람들처럼 양육비 30씩 받으면서 애 데려가던가 자신 없으면 너만 나가. 재산 청구하면 되지 뭐. 네가 가져온 게 뭐 있는데? 집 내놔. 랍니다. 대출이 반인 집을. 네가 대출비를 한번 갚아본 적이 있냐? 뭐가 있냐? 앞으로도 내가 갚아야 할 대출인데 끝까지 돈이더군요. 결국 와이프한테 3천만 원 주고 이혼했습니다. 안 줘도 되지만 그래도 애엄마고 다시 시작하려면 아무것도 없이는 힘들 테니까요. 아이는 제가 양육하기로 하고 현재 저는 일자리를 옮겨 9시부터 7시까지 일합니다. 제가 집에서 아침에 애 씻기고 옷 입히고 어린이집 바래다 주고 어린이집에 같이 다니는 원생 어머니께 부탁해서 제가 마치고 데리러 갈 때까지 저녁 먹여주시고 2시간 데리고 있어줍니다. 제가 달에 50만 원씩 드리고요. 저녁에 같이 집에 와서 씻고 제가 동화책 읽어주고 재웁니다. 아이 자면 나와서 밀린 설거지 집안일하고 저도 핸드폰 좀 하다 애 옆에 가서 잡니다. 주말에는 제 사정 아셔서 가끔 나들이 가실 때 저 좀 쉬라고 저희 아들도 데려가 주시고 저희 여동생 부부도 제 사정 알아서 자기네들 놀러 갈 때 저희 아들 데려가서 놉니다. 저도 주말엔 가끔 친구도 만나 한잔하기도 하고 평일에도 가끔 잔업이 있어 늦거나 하면 흔쾌히 더 봐주시고요. 주말마다 아들이랑 낚시 가거나 놀러 다니고 아니면 뒹굴뒹굴합니다. 솔직히 이혼 후가 더 행복합니다. 매일이 없이 일만 해도 늘 싸움의 연속에 돈도 못 모았고 애랑도 소통이 안 됐는데 이젠 돈도 제법 모이고 애랑도 시간 많이 보내고요. 애엄마는 면접 교섭권이 있는데도 애 보러 단 한 번도 오지도 않았고 저도 인간이라 미련이 아닌 애엄마기 때문에 가끔 궁금해 인스타 들여다보니 연애하더군요. 이혼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참 저런 여자에게 제 청춘을 바치며 사랑했단 거에 자괴감 들고 쪽팔리지만 그래도 금쪽 같은 내 봄을 낳아준 거는 고맙네요. 하여튼 여자분이나 남자분들 서로 안 맞으면 억지로 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천성이 다른 건 절대 안 고쳐집니다. 그냥 헤어지십시오. 불행이 아니라 또 다른 행복 시작입니다. 부모 마음에 못질한다, 불효한다, 남의 시선 때문에, 애 때문에 이딴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부모도 애도 나 자신부터가 행복해야 됩니다. 매일 싸우는 부모 밑에서 애가 행복하게 자랄까요? 이혼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망설이지 마세요. 애엄마한테는 양육비 받지도 않고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다신 저희 눈앞에 안 나타나길 바랄 뿐이고 내 아들 친자식으로 보듬어줄 수 있는 여자 아니고는 결혼 생각 없습니다. 그저 이혼에 망설이는 분들께 이혼은 불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행복의 첫 출발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댓글입니다. 잘 헤어지셨어요.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3천을 뭐하러 주셨어요. 으유, 내 돈도 아닌데 아까워 죽겠네. 정말 저런 여자들 많아요. 저희 오빠가 저랬어요. 매일 14시간 15시간 일하고 들어가면 시켜먹은 음식 냄새에 설거지 쌓여있고 애 장난감이며 뭐며 난리법석이라 집 청소하고 설거지하고요. 빨래도 안 개놔서 오빠가 개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마이너스 통장에 대출에 신용카드까지 만들고 아주 가관도 아니었어요.
그동안 오빠 몰래 친정에 퍼다주고 오빠한테 걸릴까봐 마통이며 대출 신카로 대체했더라고요. 집안 발칵 뒤집어지고 이혼했어요. 애도 처음엔 데려간다더니 그 여자 집에서 여자는 재혼할 때 애 있으면 독이라고 놔두고 오래서 애도 놔두고 왔어요. 내가 봤을 땐 그전부터 남자 있었던 것 같네. 애 어린이집 보내고 낮 시간 동안 남자 만났을 확률 높죠. 돈 못 모는 이유가 거기로 다 빠져나간 거지. 거의 99%예요. 집안 살림 엉망이고 그런 게 집에 안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양육비도 안 보냈겠네요. 나중에 돈이나 낼름 빼먹으러 나타날 테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애한테 집 부양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나중에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왜 이혼했는지. 애엄마라고 좋게 포장하지 마시고 혹은 막 욕만 앞서 말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아이가 훗날 이용 안 당합니다. 같은 상황 정반대네요. 저는 4살, 6살 두 아이 엄마예요. 남편은 주말도 없이 매일 8시에 나가서 일찍 오면 9시, 거의 11시, 12시예요.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저는 마트 파트타임 알바 4시간씩 해요. 한 푼이라도 벌어서 우리 애들 좋은 곳 한 군데 더 보내려고요. 마치고 집 가서 아침에 어지른 거 다 치우고 청소기 밀고요. 애들 하원하면 저녁 먹이고 무조건 9시에 재워요. 그리고 애들 자면 애들이 어지른 거 정리하고 설거지하고요. 일 마치고 집에 들어온 남편한테 음식 냄새 풀풀 풍기게 할 순 없잖아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집에 들어왔는데 난장판인 모습 보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자다가도 남편 들어오는 소리 들리면 일어나서 야식이라도 차려주려고 하고 아침밥은 꼭 먹여서 보내요. 집 들어와서 야식이고 뭐고 자고 싶다 하면서 뻗어 자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아침에도 겨우겨우 일어나서 밥도 못 먹고 나갈 때가 많고요. 그래도 나갈 때마다 저랑 애들 안아주고 항상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줘요. 저도 애들도 아빠 사랑해요 하고요. 전화통화도 자주 하고 애들이랑 아침에 밖에 못 보니 애들이랑 영상통화도 자주 하고요. 보통 여자라면 글쓴이같이 힘들게 일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안 해요. 고정지출비 빼고 200이면 솔직히 50 정도는 적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와이프분이 너무하셨네요. 이제부터라도 행복해지셨다니 다행이에요. 다음엔 꼭 좋은 여자분 만나시길 응원할게요. 다음 사연입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지 얼마 안 된 처자예요. 하도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사건은 시댁 갔다 와서 빨간 글씨인 날 시작됐어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시댁 친정을 25일에 갈 생각이었고 다녀온 다음날 잘 다녀왔다고 인사드리려고 안부전화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시어머님이 뭐하러 오냐? 너네 피곤하잖아. 우린 31일 날 보니까 그때 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12월 31일 회사 끝나고 가서 시댁에서 하룻밤 자고 와요. 어머님이 요청하신 대로 제가 잘 아는 불고기 전골에 다른 과일 같은 거 싸가지고 가서 어머님하고 어머님 누나 동생분들 모여서 같이 지내다 옵니다. 그쪽 집안은 연말 새해 맞이할 때 이렇게 각자 음식한 거 하나씩 해서 모인다고 해요. 아무튼 31일에 보니 정말 안 와도 된다고 몇 번 거절을 하셔서 감사하다고 끊었고 엄마한테도 전화했는데 교통사고가 저 시내 가 있을 때 나서 의식 잃고 응급실을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직 MRI 검사 결과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왜 얘기 안 했냐 하니 인생 한 번뿐인 신행인데 딸 신행 망치기 싫었다 둘러대시는데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25일에 신랑이랑 찾아뵙겠다고 했고 엄마도 알겠다 하셨죠. 크리스마스 25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남편 누나분이 남편한테 카톡으로 너네도 오라고 하셨고 남편이 장모님 댁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들렸다가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라 했지만 남편 통해서 31일에 가겠다고 해달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오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무엇보다 오지 않아도 된다 했으니깐요. 남편이 제 의사를 물었는데 전 엄마 아프셔서 친정에 가야 한다 했고 친정 갔다 와서는 전업주부도 아니고 다음날 일도 가니까 31일날 인사드리러 가고 이번엔 신행 갔다 온 지 이틀째 날이라 몸도 몸살 올랑말랑하니 좀 쉬고 싶다고 했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25일 저희 집 갔다가 돌아와서 바로 뻗어서 잤는데 다음날 새벽에 어머님이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31일 취소한다. 그리 알아라. 이렇게요. 그리고선 남편한테 넌 졸업 앞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되겠냐? 라면서 막 다그치다가 분에 못 이겨서 끊었답니다. 남편은 박사 졸업 확정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좀 이따 다시 전화해 자초지정을 얘기해도 막 화를 내셨다고 하고
제가 카톡 받고 출근하면서 전화드리니 안 받으시고 지금까지 카톡은 아예 확인 안 하시고 전화는 안 받으십니다. 아버님은 그래도 용인 오라 하시고 어머님은 전화 카톡도 씹으시니 마음은 불편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잘못한 건 꾸짖어주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시댁 가게 되면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댓글입니다. 길들이기 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부모님 교통사고 나서 가는 거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저러는 건 정말 못된 거예요. 풀어주려고 안절부절하지 마세요. 더욱 기고만장해질 뿐. 하지만 남편분께는 얘기 잘하셔야 해요. 잘못하면 못된 며느리 소리 들으니 어머님 화나신 거 안타깝다. 어쩌지? 그래도 속상하긴 하다. 시부모님이 부모이듯 우리 부모님도 자기한테 부모인 건 똑같은데 반대로 내가 시부모님 사고 나셨어도 친정 갔어야 한다는 거랑 뭐가 다르냐? 설명 잘하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딱 알겠다. 전화 일절 안 받으시는 거는 죄송하다면 앞에 와서 사과하라고 결혼하고 나니 기싸움 시작하시는 건데 어머니가 취소했으면 남편한테도 응? 어머니 갑자기 취소하셨네? 사정 있으신가 봐. 31일은 우리끼리 쉬자 하고 눈치 없는 척 쌩까고 일일이 받아주지 마세요. 장단 맞춰주고 시모 눈에 거슬릴까 배려하고 생각하고 생각 꼬이고 안절부절하는 순간 질질 끌려다니면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비위 맞춰드려야 해요. 일도 하고 힘든데 무슨. 결혼할 때 친정에다 남편이 돈 주고 쓰니 사온 거 아니면 그냥 줏대 있게 행동하시는 게 좋아요. 기준 잘 정하시고 남편이 친정이 하는 만큼만 시댁에 해드리세요. 저랑 똑같은 경험 하셨네요. 몇 년 전에 시모가 주말부부 하던 저희에게 너희 친정 때 오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 빨리 애기 가져서 와라. 라고 했었는데 외할머니 칠순 생신이셔서 신정날에 지방에 갔다 온 걸 시어머니가 아시고 노발대발. 자초지종 설명해도 노발대발. 애기 빨리 가지라고 너네 둘이 보낼 시간 줬더니 말 안 듣네? 라는 둥 별일 많았는데 그 후에 전 그냥 연 끊고 살아요. 남편만 왕래해요. 며느리랑 며느리 집안은 무시하는 수준을 넘더라고요. 무시받으니 저도 존중할 필요 없겠다 싶어서 제 인생에서 지워버렸어요. 저만 무시했으면 그렇다 치는데 저희 부모님까지 무시해서 용서가 안 돼요. 처음이 중요해요. 앞으로 매번 저런 식일 텐데 시어머니 성격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잘못한 거 없는데 안절부절하지 마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나중에 분에 못 이겨서 님한테 또 연락 와요. 쩔쩔매지 마시고 화난 거 풀어주려 마시고 할 말 정리해뒀다가 차분히 얘기하세요. 혹여 다짜고짜 소리 지르시고 화내면 아무 말 하지 말고 흥분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통화하자 하고 끊으세요. 나한테 꼬라지는 안 통한다는 걸 인지시키세요. 결혼하고 시집 식구들에게 절대로 휘둘리지 말아요. 눈치 보지도 말고. 직장도 다니면 절대로 오라 한다고 눈치 보며 쪼르르 각오하지 말아요. 시댁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면 됩니다. 쓰니 말대로 31일날 시댁에 간다고 생각했으면 가면 되고 나머지 시간은 쓰니가 다른 일을 봐도 됩니다. 친정 갔다고 눈치 볼 일도 아니고요. 시댁도 자주 드나들면 자꾸 더 오기를 바라니 적당히 4시간 날 때 가면 됩니다. 31일 안 와도 된다고 했으니 안 가면 됩니다. 안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오지 마라 했으니 모른 척하고 안 가면 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그동안 보기만 했는데 오늘 너무 심란해서 써봐요. 결혼은 이제 13년 차고 아이들도 여럿 있는 워킹맘입니다. 계속 한이 맺혀 있었나봐요. 요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결혼할 때 저는 교사, 신랑은 강사. 선배 언니가 말렸어요. 전교수 자리라도 얻어오기 전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람이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라 결혼했는데 신혼집을 얻을 형편이 안 된다고 시댁에서 살자고 해요. 그런데 편도만 2시간. 한 번에 가는 차편도 없어서 버스 타고 지하철 2번 갈아타고 버스 타고 다시 마을버스 타고 이렇게 걸려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때 난리치다가 헤어질 뻔했는데 제가 접었습니다. 그때 접지 말걸. 그렇게 6개월 정도 살았어요. 더 길게 살기를 원하셨겠지만 2달 만에 임신이 되었는데 왕복 4시간 만원 지하철 버스 타고 출퇴근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제 학교 근처에 전셋집 얻었는데 정말 하나도 안 보태주시고 냉장고 세탁기 씻기는 해주셨어요. 그 외 장롱 등등은 이미 다 제가 해갔던지라. 생각하면 이것도 웃겨요. 신랑은 돈 없었고 제가 모아놓은 돈에 대출받아서 방 3칸으로 얻었어요. 이것도 바보 같았어요. 방이 여러 개니까 주말마다 오셔서 아예 하루 종일 지내다 가시고 수요일은 일찍 오셔서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계속 계시다
모시고 저녁 식사 같이 하고요. 무슨 행사라도 있음 당연히 보고 한 번은 한 달에 반을 만났더라고요. 제가 정말 미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자주 만나면 나중에 나는 못 견딘다고. 나중에 받으실 효도 지금 다 받으시는 거라고.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다 쓰면 나중엔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도 효자 아들이라 차마 말 못하겠다고. 주로 월목토 싸웠어요. 오시고 난 다음날, 오시기 전날. 그래도 그분들 아시면서도 그냥 무시하신 건지 그렇게 10년을 오셨는데 아이들이 자꾸 커가니까 계실 방이 이제 없잖아요. 그때 이사간 집이 방들이 좀 작아서 거실 겸 마루가 원래는 문으로 분리된 공간인데 문은 빼냈거든요. 거기에 신랑이 이불 깔아드렸더니 딱 무시하시고 안방에 들어가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신랑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이불 깔아놓은 곳에서 쉬시라 하니 부모를 마루에 재우냐? 라면서 노발대발하며 가셨어요. 저녁도 아니고 낮이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마음이 불편했지만 좋은 것도 있었어요. 이젠 안 오시겠네. 다음 주에 오시더라고요. 딸아이들 방에 들어가시네요. 그렇게 지내다 제가 복직하면서 서울로 오고 근데 3년 전에는 눈치가 보이셨는지 지금은 안 오세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엄청 확실한 동서가 들어왔거든요. 명절 때도 잘 안 오고 생신 때도 안 와요. 이번엔 핑계가 그럴듯했어요. 사실 저도 이 시국에 식사를 굳이 해야 하나 싶었지만 또 삐지신다고. 동서 얼굴 본 지 1년 전입니다. 암튼 확실한 동서가 들어오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딩 호구였던 걸 아셨는지 이젠 안 오세요. 솔직히 안 오시니 편해요. 저는 잘해드리고 싶지만 참 힘드네요. 왜냐면 다단계 하시는데 모든 이야기가 기승전 다단계거든요. 처음엔 안 하셨는데 3년차? 사업 어려워지시면서 시작하셨는데 진짜 10년 동안 미칠 것 같았어요. 매주 오시면 카달로그 주시면서 이건 이래서 좋다. 이거 사라. 참 좋아. 전화하고 톡하고. 그래서 진짜 인사만 하고 깊이 이야기를 안 해요.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거든요. 신랑도 미치겠다고. 좋게 얘기해도 화를 내도 안 들으신대요. 그니까 적당히 생필품 사드리면서 구색이나 맞추자는데 저는 그것도 싫어요. 100만원 넘는 정수기 무슨 치료기. 짱나요 진짜. 결국 다 샀거든요. 그런데 이젠 거기서 하는 봉사활동에 우리 딸 데려가신다고. 이것 때문에 제가 벼르고 있었는데 눈치 보셨는지 저 말고 신랑한테 얘기하셨는데 신랑이 그때 너무 바빠서 건성으로 대답하고 끊었더니 삐지셨는지 또 전화 안 받으신다고. 근데 결국 다 취소된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안 좋잖아요 시국이. 그리고 결국 사업은 접으시고 집도 넘기셔서 저희랑 시동생네가 월세집 얻어드렸어요. 그나마 건강하셔서 병원 가실 일 없으시지만 진짜 시댁에서 받은 것도 없고 없는 것도 괜찮아요. 가져가지만 않으면 된다 생각했는데 전세보증금 줄여서 이사할 때 1000만원 가져가셔서 결국 다 안 주셨고 저한테 네 이름으로 대출 좀 받아주라. 이자는 내주마.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서 대출은 지금 다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게 뭐 하는 건가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엄마는 그렇게 없는 집인 줄 몰랐대요. 두 분 다 명문대 졸업에 번듯하게 입으시고 사람들에게 식사도 잘 사셔서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신랑은 노력하지만 소득이 불규칙하고 없을 때도 있고 저보다 적고 가끔씩 슬퍼요. 복직해서 그동안 쌓인 빚 열심히 갚는 중인데 집값은 너무 올라 저는 가끔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라도 가능한가 싶어요. 그래서 가끔 혼인신고 전에 갈라서신다거나 결혼식 전에 접으신다는 글 보면 잘하신 선택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말도 너무 공감됩니다. 참 가끔 결혼 전엔 정말 몰랐다 그러시는데 진짜 맞아요. 시부모님 진짜 젠틀하세요. 신랑도요. 저만 나쁜 며느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대면대면하게 구는. 근데 저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고 진짜 말도 많이 걸어드리고 들어드리고. 시어머니는 아이 낳음 봐주겠다 하시더니 일주일에 이틀 오시고는 못 오시겠다고. 그래서 어린이집 맡겼어요. 돌도 안 된 아이. 손녀가 우울증 오는 것 같으니 친정엄마가 결국 2시간씩 걸려서 와주시고. 그때 생각하면 눈물 나요. 왜 친정에서는 계속 도와주시고 보태주시는데 시댁은 반대일까요? 저는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 남편이다. 내 아들 아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귀여운 지금이 평생 효도 다 할 거고 크면 내 아들 엄마로서 권리 행사? 이런 거 할 생각 정말 없어요. 김치도 안 갖다 줄 예정이에요. 시어머니 주시는 반찬들, 김치들
신랑도 잘 안 먹거든요. 자기 엄마 음식인데 맛이 없대요. 보통은 맛없어도 엄마 음식이면 좋아하지 않나요? 반찬도 짐이고 부담이라는 것을 제대로 느낀지라 쌓인 이야기 반 정도는 쓴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 너무 예쁘고 행복한 때도 많았어요. 다만 제가 가끔씩 이런 슬픈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써봤습니다. 내일 출근인데 하도 심란해 잠이 안 와서 썼더니 마음은 좀 풀렸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너무 순둥순둥하시고 안타까울 정도로 수능을 잘해주시네요. 뭘 그리 혼자 아둥바둥 받아주고 살아요. 동서가 야무지고 맞아요. 쓰니님 그러다 병 생겨요. 싫은 내색도 하시고 정당한 요구도 하시고 경제적인 부담도 남편에게 좀 지우세요. 투잡을 하든 해야지 뭘 강사에 머물러요. 너무 답답해요. 왜 이러고 사세요 진짜. 시부모가 제일 문제지만 쓰니도 문제예요. 저런 상황에서 애를 여럿? 이혼하기 싫으면 한 명만 낳고 남처럼 살던가 시부모 때문에 주기적으로 싸우면서 애는 왜 저렇게 낳은 거예요? 은근히 교사들이 남자한테 잘 속아서 이상한 데 시집가더라. 그냥 시댁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아니고 돈 좀 버는 호구인 거지 뭐. 어려운 임용고시 통과하고 안정적인 교사직이나 되어서 왜 그렇게 사세요? 너무 순둥순둥한 성격이 문제인 것 같은데 글쓰니 화병 날 것 같아요. 이미 화가 차올라서 순둥한 성격에 이런 걸 쓴 건지도 모르지만 이혼할 생각 없으신 것 같으니 시부모에게 좀 단호히 대처하세요. 사실 시부모나 남편이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사셔야 해요. 가끔 후회돼요? 그럼 가끔 그런 날만 속상하고 마세요. 사람이 누울 자리 보고 발도 뻗고 무개념 진상짓도 사람 봐가미하는 겁니다. 가끔 후회된다는 거 보니까 살만한가 보네요. 그러니까 애도 줄줄이 여럿 낳았지. 돈 없어서 대출받아 여자 혼자 꾸역꾸역 마련한 방에서 시부모 하늘같이 떠받들라는 집구석 인간들 다 수발받아가며 사는 마당에 애들 많이 낳아놨다는 거 보니 천생연분인데요. 뭘 그리 고민해요. 능력도 있으신 분인데 할 말 하고 사셔요. 욱하면서 말하지 마시고 조곤조곤 당사자인 시부모님께 말씀하시면서요. 진짜 가만히 있으면 호구로 알더라고요. 저도 님보다는 덜하지만 초반엔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신랑을 쫓아다녀서 한 결혼이라서 혼자만 끙끙. 신랑은 잘 모르더라고요. 나중에 자기도 시댁엔 지치는지 자기가 할 말을 해서 그 뒤로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세월이 쌓이니 저도 시어머님께 내내만 하다가 이제는 슬쩍 툭툭 던집니다. 꼭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님이 멍청해서가 아니고 마음이 너무 여려서 그러신 것 같네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시면서 그 세월 참으신 것 같은데 여태 참으셨으니 이제는 할 말 하셔도 됩니다. 인생 내일 어찌 될지 모르는데 뭐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면서 살아야 할까요? 당사자는 내가 이렇게 힘든지도 모르는데요.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글입니다. 사실 글 쓰고 나서 밤새 생각했어요. 이거 말고 신랑이랑 말로 인해서 갈등도 있었거든요. 전 이제 한계다 싶어 퇴근하고 이제 그만하자고 했어요. 심한 문제는 없지만 제가 상처받았던 것들 모두 다 이야기했어요.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다고요. 그냥 하는 말 아니라고 했어요. 사실 저는 한번 정하기까지가 시간이 걸리지 결정하면 뒤 안 돌아봐요. 다만 아이들이 있으니 그 부분이 너무 걸려요. 신랑은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저도 바로 정리는 여러 가지가 걸리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려고 해요. 분명한 건 여기까지고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두어서 마음은 많이 비워두었어요. 이혼이란 것은 절대 안 된다 생각했는데 그 가능성도 열어두고 나니 좀 나아요. 그동안 가정이란 것만 생각해서 참았는데 저를 봐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글 달아주신 분들, 격려해주신 분들, 위로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아이들 여럿 낳은 건 아이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인 건 맞아요. 후회하진 않아요. 다만 신랑 없이는 살아도 아이들 없이는 못 살 것 같고요. 저를 더 아끼며 존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 돈가스. 돈가스 좋아들 하시나요? 냉동 꼬마 돈가스 2번 사서 먹다가 맛있어서 인터넷으로 통으로 된 거 몇 팩 사서 냉동실에 있는데요. 몇 번 먹다 보니까 질리는 감이 있더라고요. 꼬마 돈가스가 오히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입맛이 싸구려라 그래. 아하. 어쨌든 밥 먹는데 밥상 뒤집은 시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소스를 뿌린 며느리, 누가 더 잘못한 걸까요? 시어머니가 원인 제공을 안 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을 것 같기는 해도 며느리도 큰 잘못이긴 한 것 같아요.
돈가스 가게 하다가 접은 것 같은데 시어머니 마음도 이해는 가네요. 두 번째 사연 보면 이래서 결혼을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전업인데 집안일 안 하고 나 몰라라 하고 말 그대로 애 어린이집 보내고 다 남는 시간인데 그리고 양육비 200달라는 거는 좀 너무했어요. 세 번째 사연은 첫 댓글처럼 길들이기가 맞는 것 같아요. 간다고 하니까 오지 말래서 약속 잡았더니 오라고 난리에 삐지고. 엄마 사고 나서 갔다는데 너무하네. 네 번째 사연은 별의별 사연 많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조금 평범한 사연인 것 같아요. 뭐 사람 힘든 거에는 정도가 있겠지만요. 남편에 비해 능력이 있으셔서 더 멋져 보이긴 한데 시부모님들에게 너무 착하게만 하지 말고 해드릴 건 해드리고 아닌 건 하지 말고 강단 있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졸면서 녹음한 거라 목소리가 점점 이상해지는 느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괜찮아. 멋있어. 넌 짱이야. 너도 짱이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봐주시는 분들 모두 짱이에요. 사랑해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